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회는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인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본회의에 야당은 불참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건에 추가 2년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고 5% 이상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집주인 본인 외에 직계 좀비속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고 갱신이 아닌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6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33,079채로 작년 동월 대비 9.2% 감소했다고 지난 30일 밝혔습니다. 서울은 3,659채로 작년 동월보다 42.6%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은 15,255채로 3% 줄었습니다. 통상 인허가에서 착공과 입주까지 5, 6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29일 KB국민은행의 월간 KB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전용 40제곱미터 미만인 서울 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4억 1,38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이달 소형과 중소형은 각각 지난해 12월 대비 13.3%, 12.4%씩 올랐지만 135제곱미터 이상인 대형은 6.2%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전세 시장이 격변의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전세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가격이 폭등하는 등의 이상현상 속에서 신규 세입자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간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은 앞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제이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이지원 이사님 모시고 함께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돈 되는 투자 정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바로 오늘부터 또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느끼실 것 같은데 저희 오늘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왜 금요일마다 이렇게 정부에서 규제를 발표하는지 제가 참 당혹스럽습니다. 네, 오늘 그 두 지역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잘 아시겠지만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는 곳, 송파구 잠실동, 그곳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곳 오늘 찾아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그 종부세 때문에 이제는 이제 상가 투자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가장 안전한 상가 투자를 위해서 마포구 연남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송파구와 마포구의 부동산 모두 지금 규제에서 안전한 지역이라고 살짝 소개해 주셨는데 기호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지원 이사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인데요. 9호선 삼전역 근처에서 오늘은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3억 1,800만 원에서 3억 4,8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늘 가볼 지역이 잠실권입니다. 송파구 잠실동 지금 저희가 주변 분위기가 궁금한데 오늘 이 지역 어떤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역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전월세 상한제, 오늘 임대차 3법 통과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이 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그 세입자들이 집주인한테 집에 들어갈 때 사례비라는 것을 내는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집이 너무 많이 없어졌을 때 집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이 집을 빌려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뜻에서 사례비를 주는 전통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도쿄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면서 부작용으로 이제 전세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가에 권리금이 있듯이 우리가 혹시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혹시 이런 사례금에까지 내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런 우려를 좀 잠시 접고요. 우리는 그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이 방송을 보시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지역 오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송파구 잠실동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6월 달에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갭 투자가 되지 않는 바로 그러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세대 1.5룸 주택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은 정부에서 여기가 급등할 거다라고 아예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투자 가치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호선 잘 아시죠? 황금 노선입니다. 모든 강남 노선이라고 합니다. 9호선 바로 거기에 삼전역에 위치한 초역세권에 있는 주택이고요. 자, 삼전역을 보시면 사실 지금 강남권에는 교통 환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디를 가나 차라리 환승을 할 바에는 내가 그냥 걸어가겠다 할 정도로 지금 거의 모든 노선들과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삼전역도 마찬가지죠. 한정거장 가면은 종합운동장역, 여기서 바로 삼성역과 이어집니다. 따라서 삼성역은 또 앞으로 우리가 아주 기대하는 광역교통망들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그리고 2호선 라인과 8호선 라인이 이용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중역세권 그리고 광역교통망의 수혜를 아주 직접적으로 보는 바로 교통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이제 업무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잠실, 송파구 잠실동은 바로 삼성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동과 그 앞에 있는 그 강남구의 바로 국내 최대의 업무단지죠. 테헤란로 거기에 100만 명의 상주 인구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계속 배후 주거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자, 그리고 큰 변화는 몇 년 전부터 이제 문정 법조단지가 들어오면서 10만 명 상주 인구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잠실 업무단지 그러니까 잠실 월드타워의 주변에 한미약품, SDS 그런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한 4만 명 정도의 상주 인구가 또 증가를 했고요. 또 그 위에 보면 몽촌토속의 방이동에 또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따라서 한 120만 명 정도의 배우 수요를 갖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송파구 내에서는 바로 이러한 그 자체적인 업무단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족도시의 모습으로 계속 입지가 변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를 좀 보실게요. 지금 삼정역 주변에 오늘 잠실동입니다. 자, 잠실동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바로 삼성동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지형적인 위치를 보시면 위에는 또 한강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1순위 한강 라인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중간에 삼성동과 맞닿아 있는 곳에 탄천이 있습니다. 탄천은 뭐 지금은 뭐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탄천의 수변공원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또 이 역시 또한 좋은 입지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잠실동 하면 사실 지금 굉장히 이제 주거 단지로서 이제 명성을 좀 높여가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 강남의 3구 중에서도 조금 좀 떨어졌다라는 이미지가 몇 년 전에 있었지만 점점 이 강남구, 서초구를 따라오는 키 맞추기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제 촉발된 게 바로 주공 1, 2, 3, 4단지의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탄생한 잠실 엘스, 리센츠, 그리고 트리지움, 그리고 레이크팰리스 이렇게 대장조 아파트들입니다. 약 16,000세대가 되죠. 그리고 지금 13년, 14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곳의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고 입지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학군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옆에 이제 대치동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치동 학원가의 셔틀버스가 이 잠실 세내역 주변으로 모두 옵니다. 그러나 지금 잠실 세내역과 이 삼전역 사이에 위치한 삼전역 학원가가 지금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 자체가 지금 학군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바로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군 하면 굉장히 이 집값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입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몰세권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일한 강남의 관광 특구가 바로 이 잠실 이 롯데월드 이쪽 라인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롯데 월드타워가 세워지고 또 몰이 형성됨에 따라서 이 롯데타운이 형성이 됐는데요. 롯데의 거의 모든 계열사가 다 입주를 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에는 바로 코엑스와 현대백화점 이렇게 삼성역을 주변으로 해서 또 지금 현대백화점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강남에 지금 유통 3사가 모두 집결되어 있습니다. 반포에는 신세계, 그리고 지금 현대는 압구정이지만 이제 앞으로 여기 삼성역 시대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롯데는 바로 이 잠실동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통 3사가 모두 이 잠실권역에 있고 또 상파구 잠실동에는 롯데라는 이 몰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서 일렬적인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나는 입지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이 강남구와 이제 송파구의 위치 좀 상승을 좀 보겠는데요. 강남구에서 보통 전입을 할 때 보통 자기의 학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다 거의 고루 눈높이가 맞는 평행 이동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서쪽으로 많이 가시는데요. 자, 송파구로의 작년에 전입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만큼 송파구 쪽에 그 입지적인 위상과 모든 편의시설과 그런 가치가 높아졌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 입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잠실동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잘 아시겠지만 바로 종합운동장역과 삼성역을 이루는 이 마일스 산업단지 국제구류 복합지구의 개발지가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실에 제가 1, 2, 3, 4단지 대장주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자, 지금 요즘에 이제 공급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잠실주공 5단지를 이 준주거로 올리고 그리고 층수를 35층에서 제한을 푼다. 그 대신 여기에 공공 임대 아파트를 넣자. 이런 지금 서울시가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만 해도 이제 3,900세대 정도 되나요? 어쨌든 지금 잠실주공 5단지가 조합원들이 그걸 오케이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 남아있는 또 대장주 아파트 그리고 지금 미성 크로바 진주 아파트 모두 지금 이주 철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장미 아파트 역시 거의 3,900세대 되는데 3월 달에 조합 설립인가 났습니다. 따라서 대단지의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세가 30평 기준으로 해서 6월 달에는 한 20억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지금 한 달 사이에 23억까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지금 잠실 엘스뿐만이 아니라 이 라인 자체가 완전히 바뀌죠. 제가 지금 오늘 다세대 주택 얘기하면서 왜 자꾸 아파트 시세를 얘기하냐? 자,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그 입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이 삼전역 주변의 잠실동입니다. 따라서 이곳이 뭐 재개발이 되냐 안 되냐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변의 모든 개발 사업과 둘러싸여 있고 또 재건축 사업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전체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수혜는 모두 이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에서만 해도 정말 해주실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송파구 잠실동을 지금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건 이사님께서 미래의 가치가 높다는 걸 정부가 점 찍어준 것과 다름없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지역의 개발 호재, 그럼 어떤 거 있을까요? 네, 그냥 뭐 묵은지 여러 번 만드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뭐 지금은 1년이지만 2년이 될 수 있고 또 3년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더 이상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을 선점하시고 한 2, 3년 묵혀두십시오.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요. 자, 9호선 삼전역입니다. 삼전역은 지금 2018년 12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는 것은 비역세권에서 역세권으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러면은 이 주변에 개발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이 업무단지와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20층 높이의 건물들을 지을 수 있게 용적률 완화가 됐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곳은 이제부터는 변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말스 산업단지, 잠실 주 경기장과 그리고 코엑스 이거 모두 이제 포함을 해서 이곳에 말스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거기에 지금 바로 여기가 지금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남쪽입니다. 여기는 이제 잠실동이죠. 그래서 잠실동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 이 정말 국내 최대의 산업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이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겠고요. GBC의 현대 GBC는 이미 착공을 5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의 적합성도 판명이 났죠. 지금은 이제 민간 합동으로 해서 지금 개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PPP 모으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이 대부분의 우리 GDP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반도체 수출로 해서 우리가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선진 국가들, 유럽의 국가들은 지금 관광 산업이 굉장히 큽니다. 프랑스와 이태리. 그런데 갑자기 왜 관광 사업이냐? 자, 마이스 산업단지라는 거는 이 마이스 산업은 그리고 포상 관광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국제 회의인데요. 국제 회의를 불러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집에 갑니까? 아닙니다. 2박 3일, 3박 4일 동안 여기에 머무르면서 쇼핑하고 먹고 놀고 공연 보고 합니다. 따라서 아예 판을 만들어 놓자라는 뜻에서 지금 여기를 아예 국제구류 복합단지로 맡은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 와서 회의하고 먹고 놀고 마시고 쇼핑하고 공연을 봐라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지금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강남의 집값 상승을 우려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건 공공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입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상당히 높은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 지하도시의 환승센터도 역시 같이 지어집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6개 노선 들어오고요. 광역교통망도 모두 들어오게 됩니다. GTX A 노선과 C 노선 지금 착공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2023년부터 개통과 그리고 정차를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례신사선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2호선과 9호선 또 환승역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남부 광역 급행철도가 바로 이 잠실권역에 또 호재가 됩니다. GTX가 A 노선과 C 노선이 삼성역이 지나지만 B 노선은 지나지 않는데요. 송도에서 출발하는 GTX B 노선 같은 경우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연결이 돼서 잠실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송도에서 잠실까지 40분 내로 주파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호재이기 때문에 잠실권역에 아주 큰 집가 상승에 기여하겠습니다. 네, 투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푹 묵혀두고 이 가치를 무럭무럭 키워보라고 오늘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은요, 저희가 만나보는 1.5룸 다세대는 대지 지분이 작아가지고 또 사고 파는데 조금은 자유로울 것 같은데 가격에서 만나볼까요? 네, 그래서 갭 투자 가능합니다. 이 3억 1,800만 원부터 3억 4,800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가 2억 6,500에서 2억 9천만 원. 그래서 전세를 끼고 투자하시면 5,300에서 5,800만 원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삼성이나 역삼 대치를 보셨을 때 같은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도 1.5룸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한 1억 정도 지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와 앞으로 시세 상승에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요즘 규제로 인해서 투자에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규제에서 자유롭다고 하니까 궁금증 많으실 것 같아요.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초역세권입니다. 9호선 라인이고요. 그리고 역세권 주변에 지금 업무 상업시설 지구단위 계획 구역 잡혀 있어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지금 삼성동이 있지만 지금 잠실동 내 그리고 신천동 일대가 재건축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에 또 한 번의 호재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GBCU의 마이스 그리고 산업 개발에 가장 직접적 수혜를 보는 거고요. 자, 10평 정도의 넓은 1.5룸에 1인 가구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이 강남 직장인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송파구 잠실동 안에서 규제에서 비껴나가 있는 1.5룸 다세대주택 정보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주원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인데요. 2호선과 경의중앙선 그리고 공항철도까지 함께 지나는 홍대구역 근처에서 오늘의 상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상가의 시세 보시죠. 약 3억 1,800만 원에서 3억 2,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홍대 신촌 가까이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인기 있는 연남동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홍대구역 근처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지역 분위기 어떨까요? 네, 국내 최대 상권, 홍대 상권에 포함되어 있는 바로 연남동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께서 이제 포인트를 보셔야 될 게, 자, 종부세에 규제를 받지 않고, 자, 그리고 상가 투자에 있어서는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수익률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수익률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수익률이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권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성이 있다는 건데요. 코로나에서도 이겨낸 상권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 세 가지 포인트 보시고 오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 이제 소개드릴 곳 홍대 입구역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홍대의 상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홍대 입구역에서 모두 정차를 해야 됩니다. 여기 메인 거리죠.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요. 또 직장인들이 요즘에 뭐 애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본사가 옮겨왔기 때문에 또 직장인들 수요도 상당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유로운 직장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것은 뭐 홍대 하면 당연히 이 미술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시각 디자인이나 산업 디자인. 그만큼 여기는 출판, 뭐 예술, 공연 그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또 홍대는 또 여러분께서 이게 마포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요. 마포구 맞습니다. 마포구는 여러분께서 보통은 이제 우리 서울의 지도를 보면 보통 이렇게 동그랗거나 길쭉하거나 하는데 보통 이렇게 마포구가 기다란 거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마포구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자, 공덕역의 공덕 업무단지와 그리고 상암 DMC까지 마포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은 한강이 또 지나고 있죠.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 부분을 먼저 이제 인지를 하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자, 홍대 입구역에서는 지금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 그리고 2호선 지나면 다 끝난 겁니다. 거의 모든 노선과 환승이 되죠. 그리고 앞으로 원정 홍대선이라고 해서 이제 부천 원종에서 홍대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 노선이 이곳에 또 들어오게 되고요. 제가 공덕역 아까 계속 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이 신안산선이 또 들어옵니다. 따라서 그런 접근성 그리고 신촌역 바로 옆에 있는 서부선까지 이렇게 교통 호재까지 모두 안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도 상당히 그 위치가 좋습니다. 워낙 그 상권이 좋다는 거는요 교통이 편리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특히 이제 당산역 쪽을 이용을 하시면 이제 9호선 라인을 통해서 바로 강남으로 갈 수 있고요. 뭐 여의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이곳은 8개의 주요 대표 대학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 상권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여의도, 용산, 그리고 공덕,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종로, 이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상권 인구라든지 그리고 또 임차 수요가 이쪽으로 몰려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가 위치가 제가 오늘 연남동 상권은 바로 여기죠. 이 홍대 입구역에서 경의선 숲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이쪽이 이제 합정 상권 그리고 여기가 망원 상권이죠. 이렇게 굉장히 상권들이 여러 개가 분포되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상권과의 연결성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연남동 상권이 뜬 이유가 있습니다. 2015년에 도시대형 재생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이곳을 연트럴파크다라고 해서 경의선 숲길을 조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주변이 주택이 개조되고 해서 상점들과 굉장히 뭐 감성이 아주 풍부한 그러한 예스러운 그러면서도 약간 현대적인 그러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굉장히 많고 내국인도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고요. 그리고 전 연령층들이 아주 부담 없이 산책을 하면서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하는 곳이 바로 이
파크, 바로 그 연남동 상권입니다. 또 게다가 마포구는 이제 굉장히 이제 관광 특구로 알려져 있는데요. 게스트하우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연남동의 이 게스트하우스가 가장 최대 밀집 구역입니다. 그만큼 관광 산업과도 밀접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유동인구가 지금 5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이고요. 5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남역 상권의 바로 역삼 1동의 상권의 유동인구와 맞먹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남동은 지금 외식업이 가장 유명을 하죠. 연남동의 맛집 굉장히 많이 해시태그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많이 뜹니다. 그러나 상당히 빠르게 변하는 패스트 트랙이죠. 그리고 임대료가 또 그만큼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남동은 이제 대표적인 법인들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단기 시세 차익을 이루던 곳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은 없고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씩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도 이겨낸 상권, 연남동 상권, 강남역 상권입니다. 따라서 오늘 추천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탄탄한 상권 내에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그 가능성이 있는 입지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에도 죽지 않는 상권, 바로 마포구 연남동에서 저희가 상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요, 상권이 잘 발달돼 있고 사람 많은 건 아는데 상권이 커지거나 어떤 호재가 있는지는 잘 모르시거든요. 개발 호재 어떤 거 만나볼까요? 호재 너무 많은데요. 말씀드리기 너무 많네요. 일단 주변에 이제 정주 인구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이 위치를 하고 있고 또 미디어시티와 그 수색 역세권 개발이 또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정주 인구들이 상권을 또 지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교통 환경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나 또 월드컵대교의 개통도 앞두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안산선 이것이 이제 2024년에 모두 개통이 되지만 앞으로 이제 공덕까지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수혜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서부선도 역시 신촌과 광흥창역에 연결되기 때문에 홍대 입구역과의 연결성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해서 집가 상승 상당히 영향을 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권이 점점 확장되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상가의 가격이 궁금해지거든요.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투자 금액 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저 꼭 이거 방송 끝나고 수익률 계산해 보세요. 3억 1,800만 원에 3억 2,500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이 월세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 그래서 대출 금액은 거의 70% 나옵니다. 2억 1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 따라서 거의 3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액이 7,800에서 8,500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저번에도 지난주에는 이제 미용실이 계약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상장이 여기에는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수익률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마포구 연남동에서 상가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오프라인에서 1:1 무료 상담도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초 역세권에서 특별히 오피스텔 투자 상담 도움 준다고 하고요. 1:1 무료 상담 예약은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2668번으로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지원 이사님의 정보들 만나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7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0.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9%로 전월 대비 0.17%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7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8.7로 전월 대비 17.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6.17 대책의 발표로 사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축소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놀이는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분 나와 계세요. 아하 부동산 투자 연구소의 박준영 소장님 모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지역이요. 네. 특징을 딱 꼽아본다면 어떤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두 지역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지역은 그렇습니다. 중공업 지역이라는 저평가 지역에서 교통과 그리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지역이면서요. 그런 입지를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꾸준히 대형 상업시설과 업무지구 더불어 재개발로 꾸준히 가치 상승하고 있는 영등포구 당산동의 복층형 오피스텔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강남 4구면서도 배구타운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저평가 지역이지만 지금 현재는 강남 4구에 걸맞게 변모중으로 강남, 삼성 그리고 송파권역을 잇는 서울의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 지역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은 저평가 지역이지만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들 가져오셨다고 해요. 개요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인데요. 2호선과 9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당산역 근처에서 오늘은 복층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2억 9,8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늘 영등포구 쪽에서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자,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특별히 이 오피스텔을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입지에서 그 이유 찾아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더블 역세권입니다. 더블 역세권, 지하철 2호선 그리고 9호선. 그렇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면은 모든 지하철과 환승체계가 갖춰져 있고 업무 중심주로의 시내 중심주로의 또 접근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9호선 같은 경우는 황금라인이라고 그러죠. 황금라인 9호선. 9호선이 정차하는 지역마다 시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는 2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는 당산역이 도보 5분 거리로 초역세권에 위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의도라든지 강남 그리고 광화문 등의 업무지구 중심과 그리고 마곡지구, 상암 DMC 등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선호도가 매우 높은 입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여도 올림픽도로라든지 노들로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서부간선도로를 통해 서울, 경기, 인천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영등포 같은 지역은 편리한 교통과 쇼핑시설이 매우 우수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영등포 타임스퀘어, 그리고 롯데백화점,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코스트코와 또 롯데마트, 그리고 목동 현대백화점, 그리고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그리고 이대 목동병원, 그리고 목동 종합운동장, 그리고 홍대 예술거리 등이 가깝게 있어 목동 생활권과 그리고 홍대 생활권, 더해 여의도 금융지구의 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 그만큼 고품격 쇼핑과 함께 문화생활, 더불어 목동의 우수한 학군도 다양한 생활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도보로 7분이면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의 산책과 운동 등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생활까지 함께 누릴 수 있어 그만큼 젊은 층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가까이에서 목동 그리고 홍대, 여의도까지 각각의 장점을 누려볼 수 있게 생활권이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자, 지금 뭐 서울 안에서도 대표적으로 중공업 지역이 많은 지역으로 알고 네. 있는데 그만큼 또 변화의 여지가 큰 곳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지역 같은 경우도 핫하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영등포는 서울시 2030 도시기본 계획으로 3도심 7강역 중 3도심 중 하나로 대형 상업시설과 그리고 업무시설을 흡수하여 국제적 비즈니스 기능의 고차 업무지구로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서울시 중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영등포구는 중공업지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는 지역으로 양평 12구역 그리고 13구역, 14구역이 한창 개발 예정으로 그에 따른 또 지역 가치 상승을 크게 예상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더해 또 여의도를 국제금융 업무 중심지와 그리고 주거가 어우러지는 신도시급 재개발 예정과 그리고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또 영등포 역세권 개발 그리고 영등포 재개발 그리고 또 당산 역세권 개발 및 또 목동선 추가 개통 예정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더불어 신안산선과 그리고 GTS B노선 등의 교통 호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해 서부 관선도로 재화 사업인데요. 성산대교 남단과 독산동 금천 IC 구간 10.33km 4차로 구간을 2021년 지하화해 완공시에는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해소와 그리고 도시고속도로의 원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그만큼 정체 시간 단축으로 인한 사통팔달의 교통 기능을 갖추게 될 거고요. 그만큼 또 경제적인 파급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재벌길 지하 사업도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경인고속도로를 신월 IC부터 그리고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약 7.6km를 지하하고 지상은 녹지공간과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로 개발 중으로 그만큼 도심 속 자연 녹지공간 확보와 교통 편의로 꾸준히 발전해 상업과 업무지구에 따른 본 지역의 오피스텔은 대단히 수요로 인한 꾸준한 가치 상승으로 임대가 및 집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 다양한 호재거리 많은 지역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곳에 정말 넓은 중공업 지역이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고요. 교통까지 편리해지면 특별히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이 오피스텔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을 찾아보자고 가져오셨는데 네.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분양가는 2억 9,800만 원에서 3억 초반까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이 지역이 꾸준히 가치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2억 후반이라고 하면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임대가는 현재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 시의 실투자는 1,8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또 수익과 차익의 동반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에서 1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는 1억 4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월세 시의 실투자가 1억 2,800만 원에서 1억 5,500만 원. 수익률이 거의 4% 이상이 나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세입자가 맞춰져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나보는 오피스텔이 복층형 원룸인데 뭐 거실도 있고요. 거기다가 투룸과 가까운 크기라서 신혼부부분들도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거든요. 이 지역에 투자할 때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복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복층이라는 구조라면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방과 거실, 주방을 함께 쓰고 그 다음에 위에 다락방이 있는 게 이제 복층입니다. 근데 이 건물의 장점은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있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1.5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룸으로서도 가능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건물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등포 같은 경우는 뭐 쇼핑이라든지 지금 계속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계속 지금 개발이 예정이 돼 있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은 더 활성화될 거고요. 그만큼 꾸준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2030 도시 기본계획 개발에 따른 꾸준한 미래 가치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개발이라는 게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지역에 어느 지역이나 가셔서 보신다 하면은 계속 공사하는 그런 현장들을 많이 보실 거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양한 또 개발도 있지만 교통환경 개선 등으로 해서 꾸준한 가치 상승 중이고요. 더불어 최고급 인테리어의 풀 옵션 그리고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네, 투자 시의 수익률 기대해보면서 확인해 왔습니다. 자,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널찍하게 나온 복층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궁금증이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박준영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인데요. 8호선 암사역 근처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주택 집중해 보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2억 4,5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강남 4구, 강동구에서 대표적으로 번화해 있는 천호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에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주목할 만한 입지 정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도 더블 역세권입니다. 더블 역세권을 2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인데요. 8호선 암사역이 도보 6분 거리고요. 5호선과 8호선이 교차하는 천호역이 도보 7분 거리로 강남권까지 2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 그만큼 투자로서의 가치가 높은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바로 옆에는 천호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세권으로서 동심성 침투할 수 있는 한강공원이 도보 3분 거리에 이용이 매우 편리하고요. 가깝게는 뭐 1차선 자연공원, 그리고 암사 유적지, 그리고 고독산전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그만큼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요충지로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에 인접해 뛰어난 강남 접근성과 그리고 시내 업무 중심지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하고요. 더불어 또 서울 외곽 순환도로 그리고 뭐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와 그리고 앞으로 개통 예정인 제2 경부고속도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으로도 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요. 그만큼 풍부한 교통망을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미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편의시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관공서, 그리고 암사 종합시장,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천호 로드웨어리와 또 더불어 주변에 또 다양한 학군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그만큼 생활 편의시설 이용과 교통 및 주거 환경, 더불어 학군까지도 잘 갖춘 우수한 생활 인프라의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철도나 도로 이용 다 편리하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안정적인 생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개발 호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개발 호재가 있어야지 저희가 또 투자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 천호동에는 어떤 거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강동구 같은 경우는 뭐 배우타운, 저평가 지역 제가 항시 몇 년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자족도시로 변모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동구는 동부 수도권 중심도시 역할을 위해 현재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 방안과 그리고 천호대로변 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 용역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저평가 지역의 배우탄에서 자족도시로 강동구를 발전시킬 업무 복합단지 개발은 문화, 쇼핑, 그리고 체험 공간인 유통, 상업존, 그리고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와 R&D존,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린존을 구성하여 다양한 사업이 어우러지는 도시로 한창 개발 중에 있는데요. 특히 강동구 개척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고독상업 업무 복합단지에는 축구장 면적 약 45배 크기, 32만 2천 제곱미터의 오피스타운으로 R&D, 소프트웨어, IT, BT, 그리고 유통, 상업, 문화시설, 더해 관광, 호텔 등 신지식 사업 관련 업체가 들어설 계획으로요. 이들 지구의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 1,000만 명 이상의 외부 고객과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약 10조 원, 그리고 상주 인구는 약 7만 명, 고용 유발은 약 6만 2천 명, 그리고 임차 수요는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 엔지니어링 사업을 집적한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78,144제곱미터에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200여 개 중소 엔지니어 업체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인근 제1지구의 첨단 업무단지에 삼성 엔지니어 등과 함께 동중산업 집적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더불어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단히 뭐 재건축 사업과 예정으로 꾸준한 이주 수요와 그리고 또 업무지구 상주 인원 유입으로 인하여 임대 및 매매 시장은 더욱더 활성화하여 그만큼 집가 상승은 물론 높은 임대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금라인 지하철 9호선과 5호선 등 8호선, 5호선 또 연장 개통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반 시설 확충으로 인한 대중교통은 더욱 편리해지고요. 강남과 또 업무 중심주의 접근성 향상과 그에 따른 또 역세권 개발에 따른 휴강 효과도 예상할 수 있는 투자 유망 지역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첨단 산업 관련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죠. 거기다가 정비 사업에 관련된 기대감까지 있으니까 이제 강동구 천호동은 배드타운이라는 단어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투로 만나보겠습니다. 가격,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쪽에 분양가는 2억 4,500만 원에서 3억 정도의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강동구의 전세가를 비교한다면 투룸 같은 경우가 지금 1억 6천만 원 정도에서부터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억 4,500만 원의 분양가라 그러면 좀 매우 저렴한 분양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임대가는 지금 현재 2억 2천만 원이 확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2억 7천만 원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 시의 실투자는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또 투룸의 장점이라면 월세로 또 전환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서 월 80에서 9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물론 개개인마다 신용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월세 시 실투자는 9,5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세가보다 지금 2억 4,500만 원 분양가가 저렴하다. 이거는 특히 건축주가 보유한 물건입니다. 건축주가 보유한 첫 분양 물건으로서 지역 내 투룸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세입자가 지금 현재 거주가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내년에 투자금 일부 지금 정부에서 5% 이상을 전세가라든지 월세가를 못 올리게 지금 만들고 지금 법이 이제 입법이 됐는데요. 내년 투자금 일부 5% 정도는 회수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주 매력적인 분양 가격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뭐 아직 개발이 다 진행되기 전이기도 하고 건축주 보유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저평가지에서 배우타운, 이제 강도 구청장님이 굉장히 싫어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자숙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숙도시로 강남 4구에 걸맞게 한창 변모 중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업무 지구에 따른 미래 가치 그리고 그만큼 배드타운이다 보니까는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인프라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에 또 중요한 건 또 안정적인 임대 수요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축주 보유분입니다. 건축주 보유분이기 때문에 메리트 있는 분양 가격 그리고 내년에 투자금도 빠르게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투자금 회수가 빠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유의점 하나만 꼽아볼게요. 어떤 거 주의해 보면서 접근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은 또 여러모로 또 투자 방법을 많이 찾으셔서 투자하시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만큼 정부에서 그만큼 집값이 올라가니까 세금을 많이 물리겠다는 말씀이고요. 뭐 집값도 안 올랐는데 무조건 세금만 회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상담 전화 주시면은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하시려면 이제는 단기는 없습니다. 몇 년 전처럼 갭 투자로 해서 단기로서의 뭐 2년 갖고 있다가 얼마 해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이제 투자는 없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시고 투자금이 많다 하시면은 중요 지역에 뭐 몇 억씩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중요 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끌고 가시는 게 그게 큰 장점이라고 보시고요. 저희 일부 투자자들께서는 소액으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으로 해서 진짜 전세를 사시면서 이렇게 몇 개 투자해 놓으시고 미래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워낙 부동산 정책이 강하다 보니까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많은 고민을 하시고 투자처도 중요하게 이제는 더욱더 중요하게 고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시고 투자하신다면 바람직한 투자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미래 가치를 크게 기대해 보면서 건축주 보유분으로 찾아봤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자, 소개해드린 부동산은요, 바로 내년부터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02-3153-2668번 연락 주셔서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인 상담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소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 문자 번호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